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체질별로 블루츠가 다 틀립니다.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 체질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조건이 다 틀리고 내 인체의 내부의 그 환경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뭐 무턱대고 뭐 건강 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나에 대한 그 오장육부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각 개별적인 그 체질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평생을 사상 체질 이걸 평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병행을 한 게 뭐냐면 혈액형별로 같이 병행을 했어요. 사상 체질로 분류도 해보고 혈액형별로도 분류해보고 그랬더니 사상 체질로 분류하다 보면 아주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오히려 그 정확도도 참 거의 뭐 99% 이게 아니라 상당히 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신경 쓰고 사상 체질 분류하는 것보다 이 혈액형별로 분류를 했더니 오히려 더 혈액형별로 분류하는 게 더 정확도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사상 체질 신경 쓰지 않고 간단하게 혈액형별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 세분화해서 내 체질까지 알아가면서 이래야 하느냐? 그건 각자 나름대로의 그 오장육부, 간신, 비, 폐, 신 이 조건이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질병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무병장수의 뜻이 있다면은 최소한의 내 체질은 알고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평생 연구한 혈액형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 같은 그 체질이지만 같은 B형이지만은 여기서 또 세분화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B형이면은 이제 거의 소음인이거든. B형이면은 마르면서 약간 냉해. 약간 약간 냉하고 또 마르면서 극소수지만은 10명, 1명 정도 마르면서 열이나 이런 소음인이 있고 거의 90%는 마르면서 냉하고 그렇습니다. 또 개중에 또 다른 형태는 배도 좀 적당히 나오고 몸집이 좀 있어 뚱뚱해. 그러면서 이런 형태는 마르면서 냉한 체질하고 달리 엄청 냉하지 않습니다. 근데서 열이 나는 체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뚱뚱하면서 약간 뚱냉. 그러니까 마냉, 마열, 뚱냉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혈액형 B형들은 공통적으로 콩팥, 신대심소, 콩팥이 강하고 심장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신대심소 신장 콩팥 신장이 강하기 때문에 신장이라는 목화토금수 숫장기이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이에요. 콩팥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국화 전문용어로 수국화 물이 불을 끈다 이 얘기입니다. 수국화 이게 평생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장에 불이 꺼져 찬물로 불을 끄는 형국이라 마치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서 항상 몸이 냉하게 돼 있어요. 몸이 훈훈하고 극심한 열은 안 되지만 항상 훈훈해야 하는데 훈훈한 느낌이 좀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추위를 타. 수국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심장이 약한 관계로 심장이 항상 온기가 부족해. 그래서 심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월경하고 그런 관계로 남자들 심장보다 더 약해요. 그래서 가슴 답답하거나 심장에 피도 부족하고 심장에 온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슴 답답, 둥둥둥둥, 가슴 벌렁벌렁, 가슴 막 콕콕콕 찌르고 가슴 막 조여오고 이런 돌연사 이런 돌연사 원인들이죠. 그게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 물론 뭐 남자도 그렇습니다. 남자도 심장이 약한 온기가 근본적으로 온기가 약해서 그래요. 온기가 그래서 기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심장 기순환이 안 되다 보면 앞서 열거한 그런 내용들이 쭉 증상이 나타나죠. 심장도 그런 심장이 한번 문제가 되면은 구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 병이 생기면은 어느 정도 구할 시간이 있는데 심장은 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걸로 끝. 응급조치할 그런 게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장기 같지 않고 심장은 항상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또 불로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한 관계로 또 위가 약해져요. 위라는 건 항상 심장에 매여 있어. 이 위라는 건 모자가 아니야. 심장이 위장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가 약해. 소화력도 떨어지고 소화불량도 되고. 그래서 위라는 건 항상 그 심장이 양기를 받아서 그 기를 받아가지고 주물럭주물럭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장 내부도 기순환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거나 때로는 이렇게 기가 순환이 안 되면 배변이 원활치도 못하고 대변 상태도 썩 좋지 못해요. 그게 아주 바나나색처럼 누리하는데 이렇지를 못해요. 배변이 충실치 못해. 보면은 변이 물러지거나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변 상태가 바나나처럼 쫙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여튼 대변이 충실치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부에 뭔가 찌꺼기 이게 쌓여 이제 숙변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뱃속에 소화시키는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습담이라는 게 이제 묽은 지방 이래야나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묽은 지방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꾸 세월이 가다 보면 이게 지방 형태로 자꾸 내장 지방 이런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배가 나오면 비주사지라고 그랬어요. 비라는 건 비위, 뱃속을 말하는 거야. 뱃속에 내장 지방이 있으면 반드시 피부 꺼죽으로 가. 꺼죽이 두꺼워져 점점점. 그러면서 이게 피부가 두꺼워지고 살찌고 그리고 배가 내장 지방 숙변 이런 따위로 해가지고 피부도 두꺼워지고 뚱뚱해지고 얼굴도 또한 빵빵해져요. 찐빵처럼. 이렇게 보면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빵빵해. 아주 풍선처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주름살이 있는 것만 못합니다. 오히려 빵빵한 건. 그게 간병이라. 비위병이도 하기도 하지만은 비위 뒤에는 비위의 기를 도와주는 게 심장도 도와주지만 간이 기를 보태서 소화시키라고 지원을 해줘. 그래서 간하고 사이도 안 좋아. 사이가 차단돼 가지고 결국은 간병으로 고생을 해요. 간에
뭐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든가 아니면 간경화라든가 간암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하는 거야. 이 소통이 안 되고 맥히면은 일단 배가 나오고 얼굴이 빵빵해지고 피부가 두꺼워진다는 건 전부 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심장 걱정을 해야지 뱃속 속병 위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거 걱정을 해야지 또 간도 걱정을 해야지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그리고 하여튼 뭐 이렇게 심장에 불이 약하고 위기가 약하고 간 사이도 안 좋다 보니까 그 무슨 뭐냐면은 물도 잘 안 먹어요. 이 소민들 특징이 근데 물을 억지로 먹지 마세요. 물은 억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물을 소화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 기야, 온기. 심장이 온기가 부족해요. 다른 체질보다. 간 소통도 원활치 못해요. 위 자체도 위가 냉한 쪽이고 위 열쪽이 아니고 위가 따뜻해야 하거든. 이게 좀 부족해요. 뱃속이 찬 사람은 제 말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이 안 먹히는 게 원칙입니다. 예. 물은 먹고 싶을 때 먹여야 돼요. 왜 그러냐? 물을 소화시키는 게 온기야. 다른 말로 음양 논리로 봐서 양이야. 양기가 음기를 소화시키는 거거든. 물을 소화시키는 그 모습을 볼게요. 의서에 보면은 물을 소화시키는 건 마치 주전자에 있는 물을 밑에 불을 떼면 점점점 따뜻해져 가지고 수증기로 증발을 해. 그래 가지고 방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증발한 게 방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1차적인 물이 끓질 않아. 끓질 않으면은 방광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방광에 해부를 해보면 통로가 없어. 그 소리 무슨 소리냐? 증발해가지고 온기에 의해서 증발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유일하게 그 요도 방광 이렇게 보면은 통로가 없어요. 의서 말이 딱 맞아요. 동양 한의학의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물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 온기에 의해서 이게 물이 소화되는구나.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물을 먹는다고 해서 방광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에 정체되어 있어요. 내부에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든 반드시 이게 인체에 해로움을 끼칩니다. 뭐 내장 지방이 더 쌓인다거나 이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민들은 혈액형 B형들은 따뜻한 물을 생활화해야 돼요. 차가운 특히 제일 해로운 게 맥주야. 맥주가 엄청 냉합니다. 맥주를 끓여도 그 본 성질은 뜨거운 거야. 또 밀가루 맥주가 차가운 거야. 밀가루 차갑고 맥주 차갑고 냉수 차갑고 얼음물 특히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뜨거운 물 먹고 물 먹을 때는 내 입에서 물 먹고 싶다. 그럴 때 먹는 거야. 약간 물이 먹고 싶은데 이럴 때 먹어야지 억지로 집어넣으면은 내 오장육부가 좋아질 않아요.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물이 먹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건강관리법은. 내가 배고플 때 꼬르꼬르 소리나 그때 밥을 먹어. 그게 제일 정상이야. 배고프지 않은데 억지로 밥을 집어넣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자꾸 배가 나오고 숙변 쌓이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장육부가 제일 편안하게 해주려면 일단 내장 지방 숙변 이런 게 없어야 돼. 내장 지방 숙변 이런 게 있으면 밥통이 자꾸 쪼그라들어. 가지고 배가 나오면서도 밥을 많이 못 먹어. 배가 나온 걸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장지방 숙변 이런 따위로 해서
밥통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많이 못 먹는 거야. 한 공기 먹으면 끝이야. 근데 오히려 배가 쏙 들어간 사람은 맘 먹으면 두 공기도 먹을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 내부가 넉넉하거든. 위축을 안 받아가지고 밥통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넉넉해요. 밥통이 커요. 크다는 얘기야. 크기 때문에 두 공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병장수 하려면은 반드시 이런 그 조건을 미리 알고, 특히 세부적으로 나의 오장육부 조건이 뭐냐,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요. 하여튼 중초, 상, 중, 하, 이 가운데가 38선이 생기면 안 돼. 내장지방, 숙변 이런 따위로 상하 기 흐름이 방해가 되면 안 돼. 38선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38선이 생기면 뭔가 오장육부가 안 해, 편치가 안 해. 배가 쏙 들어가면 오장육부가 편안해 가지고 병도 안 걸리지, 오래 살지, 그래요. 반드시 이 중초, 비위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기소통도 안 되지, 혈액순환도 안 되지, 문제가 오장육부가 편치 않아.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려면은 배가 나오면 안 돼. 그래야 오래 살아. 질병이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아도 핵심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뱃속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불량도 생기고 그런 것도 생기고, 또한 역류성 식도염도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배가 냉하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은 오장육부가 다 차가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그 원인이 공통적으로 만행, 마열, 뚱냉, 공통적으로 수국화, 물이 불을 끄는 걸 수국화라고 그래요. 이게 심해가지고 심장이 점점 불이 꺼지는 거야. 그렇게 불이 꺼지면, 심장이라는 건 오장육부의 주인이야. 총대장이고 왕이고 그렇습니다. 그 근본이, 불을 만드는 그 근본이 심장인데 이게 점점 꺼지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다 냉해요. 그래서 이 불을 다시 지펴야 돼. 불을 지피려면은 불을 지피는데 제일 좋은 그 약초 식품이 바로 이 계피. 그러니까 체질별로 불로초가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 내 몸뚱아리의 왕, 대장, 이게 바로 심장이라는 얘기야. 심장은 불을 일으키는 난로야. 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부 온기를 다 보내주는 거야. 각 오장육부에, 심장에서. 그래서 이 심장이 콩팥이 자꾸 불을 끄니까 콩팥이 차갑지 않게, 콩팥을 차갑지 않게 해주려면 거기에 딱 맞는 그 약초 식품이 계피야. 계피는 이마트 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혈액형 비행은 죽을 때까지 이 계피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약이 아니고 식품, 약초 식품이에요. 그래서 무공해, 이런 양리작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콩팥을 따뜻이 해줘. 따뜻이 해주기 때문에 심장에 차가운 물이 심장에 불을 끄는 거거든. 근데 차가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돼. 그러면 심장에 불이 덜 꺼져. 따라서 심장에 본래 그 열을 내는 기관이 본래 열을 잘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행, 마열, 뚱냉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계피는 죽을 때까지 간다. 같이 차처럼 주전자에다가 차처럼 이렇게 데려서 잡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런데 이미 막 손발 수족 냉증에다가 뭐 뱃속 소화불량, 소화 안 되고 뱃속이 차서 내장 지방이 두꺼워져 가지고 막 이렇게 두껍게 배가 나오고
뭐 숙변이 생기고 소화 안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 계피 가지고는 안 되죠. 오히려 거기에 단기간 한두 달, 단기간이라는 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계피는 완만하다는 얘기야. 평생 먹어야 할 차고, 빨리 효과를 보시려면 뱃속이 차가운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아랫배 차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계피에다가 건강차, 후박차, 필발차 이렇게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속이 차고 손끝 발끝이 차갑고 시렵고 이렇고 또 이럴 때 이렇게 먹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손끝 발끝이 또 유난히 차갑고 시렵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뱃속도 차지만은 근본이 간 내부의 그 간 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끝까지 오는 것은 간의 기야. 손끝, 발끝 할 것 없이. 그래서 간 기가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는 간의 힘이 유별나게 좋게 해주는 게 있어요. 바로 구기자, 구기자 차, 구기자 열매죠. 구기자 차하고 개수나무 가지가 있어. 개수나무 껍질은 계피고 개수나무 가지는 개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기자 계지를 아까 말한 뭐 후박차, 필발차, 뭐 이렇게 건강차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량으로 뭐 구기자 반주먹 했으면 계지도 반주먹, 건강도 반주먹, 후박도 반주먹, 필발도 반주먹 이렇게 해서. 근데 계피를 넣고 싶다 이럴 때 그러면은 계피는 다른 거 한 주먹 했다 예를 들어서 한 주먹 했는데 계피는 한 3분의 1, 4분의 1 그렇게 조금 돼야 돼. 몇 조각 그렇게 해야지 계피가 좋다고 그래서 욕심내고 많이 하면은 계피를 많이 하면 속 쓰린 게 있어요. 속 쓰려서 약을 못 먹어. 괜히 약을 배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계피는 조금만 더, 한 3분의 1, 4분의 1 다른 분량에 이렇게 해주면은 뭐 수족냉증, 소화불량 이런 것도 점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것도 좋아집니다. 한 두 달, 석 달 계속 처럼 이렇게 먹으면. 그리고 마열은 뭐 혈액형 B형 중에서 마열은 마르고 뜨거운 이게 있어요. 열이 나는 것은 어쩌면 그 허열, 피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허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아주 극히 소수야. 마열 B형은. 이런 것은 간의 허열 끄는 걸 민들레를 적당히 쓰는 게 좋아요. 많이 쓰지 말고 적당히 간에 불을 끄는 거니까. 허열이니까 왕창 불을 끄면 안 돼요. 항상 이럴 때는 조금씩. 그리고 필발, 단기, 대추. 간에 이제 필발은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죠. 단기하고 대추차는 뭐 진액도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뭐 피도 생기고 그런 거니까 마열은 그 적당히 피가 생기는 단기 대추 이런 것도 쓰고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필발도 쓰고 또 간혹가다 간의 허열을 실열하고 허열하고 틀립니다. 허열은 잠깐 쓰고 마는 거야. 계속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민들레는 별도로 차처럼 끓여서 중간중간 한 번씩 먹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만행, 마열, 뚱냉 이 세 가지 형태인데 하여튼 공통적으로 평생 계피차가 제일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계피차를 할 때 그 생강 말린 건강을 같이 합하면 더 좋습니다. 예, 두 가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10년 후가 됐건 계속 먹어야 할 게 바로 계피하고 건강.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피는 건강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이런 비율로 이렇게 주전자에다 끓여서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약초식품 구하는 건 어렵잖아요. 저 제기동 그 경동시장 가면 약초 뭐 매장이 뭐 아주 뭐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 건강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뭐 하여튼 50 이상 되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면 제 얼굴이 나와요. 장주신 치면 맨 위에다가 장주신 치면 제 얼굴이 이렇게 탁 나옵니다. 얼굴이. 네. 얼굴이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장주신 가서 여기를 탁 누르면은 가운데를 탁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맨 위에 보면 동영상이 딱 나와요. 동영상이라는 걸 누르면 쭈르륵 나옵니다. 아이고. 쭈르륵 나옵니다. 더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제 화면이 쭉 나오죠. 이렇게 쭈르륵. 하여튼 맨 위에는 동영상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 제 것만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 채널이 2개예요. 그래서 건강은 약초 TV, 약초하고 TV는 영어로 이렇게 맨 위에다가 글씨를 넣으면 돼요. 검색란에다가 약초 영어로 TV. 예, 그리고 또 한 채널은 장주신 영적 세계, 장주신의 영적 세계. 그러면 쪼르륵 이렇게 뭐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와요. 뭐 기독교인 같으면 뭐 요한계시록 번역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또 이렇게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빨간 글씨 나요. 이거 탁 누르면 까만 글씨로 변합니다. 구독 누르고 여기 엄지를 눌러주시고 절대 구독 이 엄지 이거 2개 누른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평생 공짜입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저를 응원한다 생각해 주시고 회원이 돼 주시면 각별한 또 서로 간에 이심전심 서로 생각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구독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만 딱 누르시고 2번 누르면 안 돼요. 또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좋아요는 계속 누르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예. 그렇게 또 주위 사람 주고 싶으면 공유 누르면 안 돼요. 공유 누르면 또 쓰라 어쩌다 가입해라 골치 아프더라고. 차라리 남한테 언니나 동생 주변 친구한테 주고 싶으면 약초 팁을 눌러라. 아니면 장주신을 눌러라. 2개니까. 그렇게 하시면 쓰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착 나오니까. 예, 그런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이제 혈액형 A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